핵심부터 먼저 말씀드리고 얘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치매를 현재 앓고 계신 분들과 의사소통을 어떻게 하면 편안하게 또 존중하면서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때 방금 윤지영 교수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비언어적 의사소통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결국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을 잘 할 수 있으려면 그 사람과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경험과 시간을 결국 누적의 결과가 있어야 된다 하는 것. 또 특히 인지 저하가 있거나 이런 분들하고의 대화는 지금 현재 지금 여기에 집중하는 그런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의사소통에 대한 강의를 할 때 항상 의사소통이 잘 안 되더라고요. 청중과의 교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일단 저에 대한 것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85년도에 의과대학 졸업하고 나서 군의관으로 3년 근무를 했고요. 그 다음에 정신건강의학과를 쭉 트레이닝을 받으면서 우종인 교수님 앞에 계시지만 치매라고 하는 질환이 그때만 해도 1980년대 중반이었으니까 벌써 40년 전, 30년 전인데요. 그때 이제 앞으로 우리나라 인구 구조, 그 다음에 이제 노인 문제 이런 것들이 얼마나 커질지, 그 다음에 정신, 신경과학, 여러 가지 의학의 발전을 앞으로 볼 때 치매나 인지 저하의 이슈가 모든 메디컬한 문제들을 다 아우르는 굉장히 포괄적이고 메디신뿐만이 아니라 간호, 정책, 그 다음에 무슨 여러 가지 경제 문제까지 큰 규모의 굉장히 큰 분야의 일이 될 것이라고 얘기해 주셔서 노인 분야를 전공을 하면서 트레이닝을 마쳤고요. 94년부터 지금까지 서울아산병원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벌써 25년이 됐네요. 여러분들 누구시죠? 오신 분들을 제가 이제 짐작하기로는 치매에 관련된 요양관리학, 사회복지, 간호, 또 교육에서 분야에서 일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라고 이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서로를 알고 그 공유의 범위 내에서 저희가 이제 얘기들을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치매 환자분들이 초기, 중기, 말기 많이 달라지겠습니다만 어떻게 이분들은 세상을 볼까? 그분들이 왜 저런 BPSD 같은 그런 짜증을 내고 화를 내고 불안해하고 무서워하고 나가려고 하고 이런 모습을 볼까? 언제부턴가 단란한 가족 모임이 이렇게 보인다면 그걸 느끼는 사람의 기분이 어떠겠습니까? 누가 누군지 잘 모르겠고 살인인지 아닌지도 잘 모르겠고 이런 불안한 감에 대한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치매 환자분들이 보이는 시점에서 표현하려고 한 것도 있지만 인터넷에서 그냥 고른 사진이기 때문에 개인 보호 차원에서도 얼굴을 가리고 이게 공감 능력, 결국 환자분이 저런 시기에 환자분이 세상을 보는 시각은 그분이 지금까지 봐왔던 것하고는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을 시작을 해야 되는데 그런 남들이 세상을 어떻게 볼까 하는 것에 대해서 재미있는 마음 이론이라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셀리 이야기가 이제 상당히 유명한데요. 여기 셀리가 있고 여기 앤이 있습니다. 셀리가 자기가 갖고 있는 공을 자기 바구니에다 넣고 나갔죠. 그 다음에 이제 앤이 이렇게 앉아 있었는데 셀리가 나간 틈에 앤이 쓱 일어나서 바구니에 있는 공을 빼다가 자기 박스 속에다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박스를 닫아버리고 앤이 나가버립니다. 조금 있다가 셀리가 들어왔는데 셀리는 바구니하고 박스 어느 쪽에서 자기 공을 찾을까요? 당연히 바구니에 자기가 넣고 나갔으니까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하죠. 우리는 이 상황을 아니까. 그리고 여기에서 앤의 마음, 셀리의 마음에 셀리의 시각을 볼 줄 아는 거죠. 다른 사람이 이런 상황을 어떻게 지각할까, 어떻게 받아들일까라고 하는 것을 인정한 채 생각을 하고
느끼고 대화를 하고 이러는 겁니다. 그게 이제 잘못될 수도 있죠. 저 사람이 아마 이렇게 생각할 거야 라고 착각을 하면서 대화를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오해가 생길 수도 있지만 어쨌든 다른 사람의 마음의 컨디션을 나도 저러니까 나의 마음의 컨디션하고 비슷하게 유추해서 상정하고서 진행하는 그런 것에 관련된 이론을 마음 이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때 우리가 그냥 말로 이렇게 다 하나하나 명료하게 표시하지 않고 짐작하면서 이러는 과정 중에 단어화되지 않은, 언어화되지 않은 행동에 의한 어떤 표정에 의한 그런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이 사실은 우리 사회의 대화 중에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기 사진 보시면 이 사람이 왼쪽에 계신 여자분은 뭔가 옷 소매를 갖다 이렇게 쥐고서 상당히 조바심 나는, 불안해하는, 뭔가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고 있고, 왼쪽에 있는 남자분은 오버코트에 손이 당겨지고 뭔가 자르는 듯한 강하고 뭐가 안 된다고 얘기하는 것 같은 그런 표정으로 서 있는, 근데 버스 정류장 옆에서 상당히 긴박한 상황이 보이는 것 같은 걸 저희들이 다 느끼죠. 이 사람은 아마 표를, 정치인인데 표를 달라고 자기 호소하는 것 같아요. 동작 자체가 달라고 하는 손의 모습을 갖고 있죠. 그리고 표정이라든지 이런 어떤 절박함 이런 것들이 느껴지죠. 이 사람은 뭔가 정치인으로서 역시 강력한 주장을 하는 모양인데 주먹을 누구 때릴 것 같은 그런 표정을 지으면서 아주 과격한 주장을 하고 있죠. 이런 non-verbal behavior, non-verbal communication이 또한 우리한테 워낙 익숙하게 몸에 배어있는 것에 비해서 심지어는 상대방이 나를 못 보는 전화를 하는 상황 중에서도 손동작을 내지 않아요. 설명을 하죠. 아, 그게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사실 이렇게 됐는데 뭐 이런 설명을 하면서 저쪽은 나를 못 보고 있는데도 동작은 그대로 나옵니다. 그런 동작들이 이미 다 우리 사회에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 non-verbal communication을 잘 지각할 수 있으려면 많은 시간을 같이 보내야 되는데 요즘은 이렇게 보내죠. 친구들이 모여서 다시 밥 먹어야 되고 이게 아주 흔한 장면입니다. 심지어는 요새 그 식당이나 이런 데 가보면요, 혼자 앉는 자리들이 있고 그 앞에 전원도 있고 그 다음에 스마트폰 세워두라고 거기다가 아예 그 걸대까지 딱 걸려놔서 혼자 먹는 걸 오히려 권장하는 사례까지 있을 정도. 이거에 대해서 벌써 몇십 년 전에 생텍스베리가 여우를 통해서 어린 왕자한테 이야기하죠. 수많은 장미 중에 어느 한 장미가 소중한 이유는 네가 그것과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내기 때문에 물을 주고 햇볕이 너무 강하면 그늘을 만들어주고 벌레를 잡아주고 한 그 시간이 그 장미를 소중하게 하고 모든 장미 중에서 그것만이 유일하게 너에게 의미가 있는 장미가 되는 이유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어르신들과 같이 지낼 수 있는 어떤 공감의 기회를 흘려보내지 않는 것. 인포메이션의 양이 만나서 얘기할 때, 그러니까 방금 민주현 선생님이 얘기한 그 여러 가지 보고 말하고 만지고 일어서고 하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만났을 때의 커뮤니케이션의 양과 질은 훨씬 다릅니다. 전화, 이메일, 이제는 그것도 바쁘니까 문자. 그러면 어떤 느낌입니까? 이런 느낌이죠. 남친한테 문자다라고 사진 찍는 게 그렇게 중요하냐? 그랬더니 오빠랑 할 말 있어. 해. 우리 이제 그만하자. 그래, 수고. 이러고 끝나요. 남녀관계의 파국이 이 정도로 문자 매출로 만들어질 정도로 이런 사회가 되셔야 되겠냐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똑같은 버벌 커뮤니케이션이라 하더라도 그 사이에 히든 메시지가 있습니다. 숨겨진. 젊은이들이 와서 뭔가 어떤 자기들의 청원 상황을 얘기했습니다. 나의 집을 가신 분이 아주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아주 좋은 의견입니다.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우리는 항상 그런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환영합니다. 훌륭한 생각입니다. 곧 연락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런 저희 방침이 그런 긍정적인 내용을 적극 수용하자는 겁니다. 등등등 하지만 큰 글씨로는 뭐예요? No.
실제 말과 속에 갖고 있는 인포메이션이 다른 거죠. 이 사람들 젊은이들이 이거 제가 그렸었던 그림입니다. 근데 제가 이 얼굴 표정을 약간 시무룩하게 그렸어요. 말하는 동안 벌써 아이가 안 되겠구나 하는 거 알았어요. 어르신들과 특히 이제 인지 저하가 있으신 분들과 이야기를 나눌 때 여러 가지 팁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이 팁은 그 영국에서 발행한 어르신들과 대화를 나누는 것에 대해서 몇 년 전에 치매 협회에서 그런 책자를 번안을 해서 만든 것이 있었었고요. 그리고 그것을 내용을 많이 참고를 했습니다. 어르신들과 얘기를 하고 할 때 이 현재의 상황에 집중을 해야 된다. 그리고 어떤 분은 그 현재가 나한테는 지금 2019년이 현재지만 그분한테는 1980년이 현재일 수 있습니다. 매일 집에서 가방 싸고 짐 싸고 나가려고 해서 며느님이 맨날 아버지한테 아버님 왜 자꾸 그러시냐면 집에 간다고 그러니까 여기가 집이고 지금 이 집에서 산 지가 이제 15년째인데 어딜 집에 가신다고 그러냐 그러죠. 근데 그분한테는 과거로 현재로부터 점점점 레트로그레이드하게 기억이 없어지면서 예전에 있었던 저쪽 홍천에 있는 자기 집 거기가 이제 자기 집이에요. 이미 거기 다 개발돼서 없어졌는데 그런 마음으로 계신 분한테는 그 해의 마음으로 대화를 하고 그 접근을 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지금 이 집에 이사 오신 지 지금 10년이 넘고 여기서 사신 지가 얼마인데 그 얘기를 계속 지금도 하시냐라고 얘기해봐야 사실은 소용도 없지만 아버님한테는 섭섭한 얘기가 되는 거죠. 과거 계신 분을 모셔오려 애쓰지 말고 그러면 그분들의 기억을 뭔가 이렇게 소중하게 다루고 체리시할 수 있는 소재가 많아야 된다. 그런 소재가 없어지는 것이 결국 그분들이 자신의 삶의 기반이 무너지고 있는 어떤 허무함, 불안감을 느끼게 되는 기본인데 치매 환자분들 초기 때도 그렇지만 특히 중기 이후가 되면 이사 가거나 이런 거를 결정할 때 이제 가족분들이 와서 되게 상담을 하는데 상당히 조심스럽죠. 왜냐하면 결국 이사를 간다고 하는 것은 아는 동네 사람들, 물건, 익숙한 방의 구조 이런 것들이 모두 한순간에 바뀌어버리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큰 스트레스이기는 합니다. 근데 이제 그 장점과 단점을 비교해서 필요하다면 이렇게 해야 될 수도 있는데 그분이 가지고 계셨던 많은 기억의 소산들 그것들을 유형이건 무형이건 어떻게 계속 유지시킬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뭐 정리하는 걸 좀 좋아하는 편이긴 합니다. 그래서 다른 분들이 제 방에 와서 보고서는 무지하게 방이 깨끗하고 정리가 되어 있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제가 방금 좀 정리 좀 해야겠네 이렇게 방이 지저분해 라고 생각하는 차에 그런 얘기를 들으면 좀 당황스러울 때도 있는데 정리에 관한 책을 저는 많이 보긴 했습니다. 이름이 정확하게 생각이 안 나요. 마리에 곤도, 마리에 무슨 해서 굉장히 정리의 여왕이라고 해서 일본에서 유명한 어떤 여자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물건을 버릴 때 불필요한 물건들을 골라가지고 버리는 걸 대부분 생각하는데 불필요한 물건을 골라서 버리는 게 아니다. 필요한 물건이 뭔지를 찾는 거다. 나머지는 다 버릴 거다. 그러니까 자기한테 필요한 물건을 갖다가 찾는 거가 중요하다고 얘기했는데요. 그때 그 사람이 얘기한 것 중에 한 가지 그렇구나라고 생각했던 것이 필요한 거는 어떤 가치나 소용, 용도도 있지만 그거에 관련된 정서적인 것도 똑같이 비중을 두라고 하거든요. 정서적인 것, 이거는 뭐 그냥 조그마한 수첩 하나지만, 조그마한 목걸이 하나지만 이게 어떻게 해서 내가 얻게 된 건지에 대한 그 히스토리가 결국 그거의 소중한 정도를 또 결정해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계속 할머니, 할아버지를 위해서 따로 모으고 그것들 하나하나의 얽힌 이야기를 다시 듣고 수십 번 들었던 얘기지만 또 들어보고 이러면서 할머니, 할아버지가 자기의 삶의 어떤 남은 가치로서 갖고 있는 것들을 소중하게 가족들이 여겨주는 과정이 이제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그거를 한꺼번에 하는 게 아니라 하나하나 찾아내가는 과정이 즐거움이 될 수 있겠죠.
쉽게 짧게 이야기하기, 또 빙빙 돌리지 않고 직설적으로 이야기하기, 최신 말들을 좀 피하고, 그 다음에 어떤 오토노미를 존중을 해서 차 마시세요, 이러세요 이가 아니라 차도 있고 커피도 있고 홍차도 있고 다과도 있는데 뭐 하실래요? 그래서 결정에 권한도 좀 드리는 오토노미를 존중하는 방식의 대화 방식이 있을 수 있겠죠. 여럿이 얘기할 때가 참 곤란할 때가 있습니다. 저마다 이제 각자 얘기를 막 하고 그러다 어느 한 사람이 재밌는 얘기 시작하면 그쪽에 쏠리기도 하고 굉장히 저는 마치 물결이 넘치는 것처럼 복잡한 상황이 되는데, 어르신이 그 중에 계실 때는 그분만을 위해서 1대1의 대화로 끌고 가면 그분이 이제 덜 불안해하고 대화에 집중을 하실 수가 있죠. 여러 번 얘기하면은 또 그거를 또 얘기시냐라고 해서 뭐 몇 번만 더 얘기하면 100번이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요. 매번 새로 듣는 것처럼 반응을 해줘서 얘기하는 분이 신이 날 수 있게, 또 여러 가지 얘기를 하기보다는 한 번에 한 가지씩 얘기하면서 하는 그런 거. 또 천천히 충분한 시간을 기다리면서, 침묵도 하나의 대화의 과정이기 때문에 또 이해가 잘 안 되면 그냥 얼버무리고 넘어가지 말고 다시 한번 꼼꼼히 물어보고, 그래서 당신이 하는 한마디 한마디가 나한테 의미가 있고 중요하다, 내가 그걸 잘 알고 싶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거꾸로 드려야 됩니다. 간단히 또 직접적으로 대답할 수 있는 얘기를 하고 천천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퀴즈 하나 내드릴게요. 쉬어가며 일을 천천히 하다라는 뜻의 손우리말 니은 디귿 쓸 때는 아세요? 쉬어가며 일을 천천히 하다. 니은 모르실 것 같아요. 저도 잘 모르고 조금 알았어요. 눈물다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천천히 쉬어가면서. 그래서 눈놀며 어르신들과 대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요양기관에 이제 계신 분들을 방문할 때는 저녁 시간에는 대기 중 환자분들이 피곤해지죠. 그래서 오전이나 최소한 낮에, 저녁이 되면은 선다운 신드롬이라고 해서 치매 환자분들 보면 일본 증후군 짜증내고 환각 생기고 그러죠. 또 미리 연락하고, 저는 이 세 번째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읽으면서 공감을 했습니다. 그 요양원에 계신 직원분들한테 이 우리 할머니는 어땠을까? 우리 할아버지는 어떤 사람이었다라는 얘기를 자세히 하자는 겁니다. 왜? 그분들이 결국 우리 할머니, 우리 할아버지, 내 아버지, 내 어머니를 돌봐드리는 분이거든요. 직원들한테 아까 파워 임파워먼트라고 하는 얘기가 있었죠. 직원분들의 자율과 돌볼 수 있는 권한을 갖다 많이 드리는 것. 권한을 갖고 이 할머니, 이 할아버지를 위해서 최대한 잘 해드리려고 해도 그분이 어떻게 살아오신 분인지 알아야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그분들이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아버지, 어머니를 위해서 뭘 해줄 수 있는 것을 더 잘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죠. 조용한 환경, 애완동물을 데려갈 수도 있고, 아까 얘기한 서다 밖으로 데려나가고 소파에서만 얘기한 것이 산책까지 하고 요양원의 정원, 골목이라도 같이 돌고 들어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 거죠. 요즘은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일본에서도 거의 20년 전부터 있었습니다. 셀프 헬프, 자조죠, 우리말로 스스로 돕는다. 지금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 다 젊으신 분들이고, 최소한 중년 이하이신 분들이 노년을 위해서 어떻게 할까 하고 고민을 하십니다. 사실 이 자리에는 70, 80, 90이신 분들도 많이 와 계셔야 됩니다. 내 거는 내가 한다. 자조, 스스로 돕는다의 자조입니다. 일본에서 마을 회관에서 도시락을 만드는데 하루에 200개, 300개씩 만듭니다. 주변에 노인들이 많습니다. 누가 만드냐? 70대, 80대 할머니들이 만드십니다. 70대, 80대 할아버지들이 다 와서 대기하십니다. 뭐 하시느냐? 도시락 2개, 3개 들고 걸어서 80, 90인 할아버지 할머니들 계신데 가서 아침 저녁 하루 2끼씩 배달 사업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노인들이 스스로 알아서 한다라고 하는 그런 정신에 상당히
놀랐던 적이 있습니다. 애들을 데리고 요양기관을 가는 것을 잘 안 하시려고 할 것 같아요. 왜? 할머니, 할아버지의 기사지 모습 보이기 싫고 애들 공부해야 되고 그 다음에 학원 가야 되고 그런데 그것이 결국 공감의 시간, 존경의 시간을 빼앗는 거거든요. 애들 데리고 친척들 데리고 가야 될 것 같고요. 이 연락하고 애들 먹을 거, 놀 거 딱 가져가고 애들이 직접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줄 만한 것들, 좀 선물 같은 거 작은 거라도 카드 하나라도 챙기게 하고 또 나가서 밖으로 나가게 하는 것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그분들한테 말로만이 아니라 표정으로만이 아니라 모든 오감을 동원하게 하는 그런 자극 제공이 중요합니다. 스노즐랜드라고 해서 다감당 그런 제공의 대목이 있었죠. 음악 들어주기, 식사 준비하는 소리, 따각따각 하는 고마 소리라든지 노래 같이 하고 가사들을 같이 부르고 또 손잡아주기, 향기와 말, 후각이 상당히 인지기능과 관련이 많아서 후각 저하가 어쩌면 알츠하이머나 이런 질환의 첫 시작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보고들이 많이 있습니다. 후각 점수 단계가 떨어질수록 치매 위험도 많이 올라간다. 이 영화 보신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라고 해서 사실은 이 스토리하고는 오늘 말씀드린 영화하고는 관계없는 상당히 코엔 형제 논란이 많은 코엔 형제 감독의 영화인데 사실은 제목 때문에 이걸 했습니다. 이 영화 자체는 미국하고 멕시코 국경 근처에서 이루어지는 마약 거래에 관련된 아주 그 범죄자들이 아주 흉악한 심성에 대한 얘기인데 제목이 No Country for Old Men인가 뭐 그렇게 있습니다. No Country for Old Men. 그래서 제목을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라고 했는데 원 제목은 예이츠라고 하는 시인의 그 비잔틴으로의 여행이라고 하는 시에서 나온 첫 줄이래요. 그리고 노인을 위한 나라가 아니다. 젊은 사람들은 몰라도 나이 든 사람들이 편하게 존경받으면서 이렇게 지낼 수 있는 그 시대를 갖구나라고 18세기 예이츠가 벌써 얘기했을 정도니 지금은 21세기니까 얼마나 더 노인을 위한 나라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원래 이름은 노인을 위한 나라가 아니다. 어르신들 살만한 나라가 아니다라고 하셨다고 그러는데요. 노인을 위한 나라는 어떻게 되느냐라고 생각합니다. 공부 많이 하고 돈도 많고 파워도 있고 자손 많고 등등 소위 잘 나간 어르신들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평생 풀빵 장사, 붕어빵 장사 하시면서 사신 분, 직업도 없이 전전하신 분들, 그 다음에 술에 쩌든 분들, 굉장히 여러 유형의 삶이 많이 있겠죠. 근데 잘 나간 사람이 대접받는 그런 것이 아니라 못 배웠어도 돈이 없어도 불행하고 몸이 아파도 진지하게 자기의 삶을 끌어온 분들의 삶에는 품격이 있다고, 품격이 깃든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품격이 무엇인지 그걸 찾아내주고 높여주고 인정해주는 것이 노인을 위한 나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대화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에 대한 상대방의 삶, 생각, 경험에 대한 존경의 표시일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첫 장에 얘기했던 결론을 다시 말씀드리죠. 치매를 앓고 계신 분들과 의사소통에는 비언어적인 의사소통의 가치를 또 등한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 같은 시간과 노력을 공부하는 것 못지않게 똑같이 비해서 경험을 공유한다는 것에 소중함을 알자는 것, 그 다음에 인지가 저하되신 분들의 현재와 여기, 그 사람이 생각하는 현재, 그 사람이 생각하는 여기에 대한 인정, 그리고 여러 가지 실용적인 팁을 몇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